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별명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자, 인권 변호사라는 이런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할 때도 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 공정, 인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말기에 오면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 과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실제 모습일까 싶은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자,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들 다 필요 없고 유엔의 인권 상황 평가는 어떨까요? 자, 중앙일보가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유엔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유엔 인권 문제 지적을 문재인 정부만큼 많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8번 이 인권과 관련된 문제 사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12번 받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창피한 사실은 르완다 3건, 콩고 12건,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출신, 인권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인권을 이유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 뭘 하겠다, 촛불 정부다. 이게 다 허황된 이야기, 사실과 괴리된 거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하나하나 캐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중 상당 부분은 민주당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 김정은 눈치를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취임사입니다.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2020년 8.15 축사.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축사. 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그동안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권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니 마약이니 이런 발언을 한 인권운동가를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비판을 한 대학생 단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구두 던진 그 사람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좀 하면, 비판만 좀 하면 사정없이 탄압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 이것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 말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본인에 관한 것 또는 민주당 정권에 관한 것은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적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 안 합니다. 선택적 정의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 여성 A씨 전 여비서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극성 친문들 또다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박원순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서적까지 출간됐습니다. 자, 이건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이냐 할 수 없을 만큼 미개한 나라가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도 박원순 예찬론을 공개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친문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뭐 박영선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버젓이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의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아닐까 의심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문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경시한다. 특히 김정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6개월 전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들은 국제사회가 우려할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별로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 호소인, 월북 프레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런 인권 문제를 덮어씌우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닌가 하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UN 이 문제들을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고서는 윤미향과 조국 사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2년 연속 기록의 영광도 안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자신과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인권입니까? 자, 30일 발효되는 대북전단 금지법, 이게 지금 미국 의회 등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반민주주의적 벽관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권 네트워크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 분석가는 정보 유입이 차단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것은 중요한 표현의 자유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독재와 민주국가의 중요한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과거 동독 서독 간의 이 통일 과정에서 이런 정보 유입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무서워서, 김여정이 무서워서 대북 전단까지 맞겠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더욱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한국의 헌법과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조치다. 어리석은 입법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인권 문제 사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18번 문제의 사안을 받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12회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같은 기간 르완다 3건, 콩고 12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수준입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인권선언, 자유와 평등, 생명의 가치를 강조한다.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 권리는 모두 평등해야 한다. 자,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라고 합니다. 민주화운동, 적폐청산, 검찰개혁, 인권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 어떻게 이성윤, 조국 뭐 이런 사람들이 인권만 강조하고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들 인권은 웃기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유엔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